네, 반갑습니다. 막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교선부장 김지훈입니다. 오늘도 옆에 새동지 그대로 별 사고 없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각자 인사 한 번씩 할까요? 기획실장님부터 하시죠. 기획실장 아니고 기획부장 송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원 대유원 오세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 대의원 라영식입니다. 구경꾼이 없어서 박수 소리 없으니까 박수 치는 아니요. 편집할 때 박수 소리 넣으라고. 고함 소리 오고. 자, 그럼 오늘 같이 한번 첫 주제로 다룰 내용이 있어요. 쟁의! 쟁의란 무엇인가? 회사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교섭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쟁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쟁의 찬반 투표를 했고요. 92.9%가 찬성을 하는 압도적인 가결이 나왔어요. 자, 쟁의 찬반 투표는 제적 인원 대비 과반수가 넘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쟁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합원들이 쟁의를 찬반 투표할 때 과거에 22년, 23년 때 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파업을 해갖고 뭐지 임금 손실을 보시는 파업. 거를 제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파업을 해서 그때 우리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죠. 끝까지 싸우지 못해서 그런 우려를 또 했고요. 또 다른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한 것 같아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파업만이 쟁의 활동이 아니에요. 쟁의 활동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부 아닌 외부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선전전도 있고요. 또 보이콧, 그런 선전전이나 이런 활동들이 다 보이콧에 해당하는 활동이에요. 뭐냐? 우리 회사 물건 사지 마. 우리 회사 이 정도 부도덕적이고 제품 좋지 않아라고 뭐 이렇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우리 회사를 흉보고 다니는 어떤 활동이죠. 요거는 실은 어느 그 회사 우리 사원들끼리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대시민 선전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전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저희가 한 성과를 또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도 방금 대시민 선전이라고 했지만 우리 회사가 상당히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요.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후원금이라고 하죠. 후원금 이런 것도 많이 내고 있어요. 지역사회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눈을 잠깐만 돌려서 공장 안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뭐가 문제죠, 기획실장님? 기획부장님? 오늘 놀러 왔어요? 말 좀 해. 뭐 이런 대기업에서 임금 체불을 한다는 임금체불. 것도 문제고, 그런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회사 임의대로 임금을 차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지금 최근에 있던 문제시되는 임금 차별이 뭐가 있죠? 성과금 지급이 지금 이번 연도뿐만 아니고 네.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22, 23. 계속 임금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회사한테 요청은 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뭐냐, 규정이 뭐냐. 근데 회사는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23년도 화재 때도 비슷하게 이제 이게 기여도 그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회사가 그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임금 차별한다는 거는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22, 23년에는 뭐 한재, 육아휴직 그런 뭐 모든 휴직에 대해서 근무를 안 한 부분을 빼고 거기 우리가 성과급이니까 그 기여가 안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는 거기에 또 연차 사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재 규정에도 보면 이 산재로 인해서 산재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을 하다가 했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법 규정 안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성과로 보고 이렇게 임금 차별하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더 길게 안 할래? 대답 좀 길게 좀 해봐. 예.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게 예, 저희가 이번에 대전에도 불 나갖고 예, 좀 예. 많이 쉬었잖아요. 아, 그 휴직자요. 시신분들, 예. 강제 휴직자라고 할게요. 네, 그죠. 그분들도 이제 다 성과급이 까였고, 물론 맞- 저도 대전에서 왔지만, 저도 이렇게 성과급이 까여서 왔거든요. 음.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왜냐면은, 불이 난 건 사원들의 잘못이 아닌데, 이거를 다 사원들의 전가해서, 누가 잘못했죠? 불난 게? 어허, 이거 회사가 잘못했죠. 왜냐면은 CCTV를, 요즘 보면은 이상하게 달아놓고, 잡아야 될 때를 못 잡더라고요. 예. 아, 맞아요. 며칠 전에 유원 가류 저도 불 났, K라인이었나? 거기서 예. 화재가 지하에서 네, 났었는데 그죠. 지하에서 이거 그래도 났었는데. 다행히 출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갖고 연기가 나 보니까 막 소화기 들고 뛰어 들어가고 진압을 초기했단 말이죠. 결국에 또 사람이 발견해서 끈 거예요. 지하 밑에서 날라온 연기 때문에. 그나마 지하 밑에 오일이 이렇게 많이 새가지고 흥건해가지고 되게 큰 화재로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었고요. 거기에는 화재 감시 장치가 없잖아요. 결국에 또 사람이 발견해서 껐잖아요. 예, 그죠. CCTV가 쓸모없는 거죠. 예. 꼭 필요한 데는 아니 CCTV가 쓸모가 없는 게 그게 있어야 된다. 예, 거기에 그죠. 있어야 화재 감시 되는데 장치하고 사람을 감시하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사람 있는 데다가만 설치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 올해는 연차까지도 그 성과 기준에 넣었단 말이죠. 연차를 쓰면은 너 근무를 안 했으니까 기여도가 적어. 그래서 성과급에서 제외할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내 거 연차 내가 쓰는데 이게 위심인지 위심이 되는 부분이죠. 저는. 누가요? 우리 대단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름 얘기해봐요. 며칠 전에 법정에서 뵀어야 되는데 못 보신 분 있는데 또 밥이 좀 그리우셨나 보요.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 그- 다들 아실 거라고. 아니 이름 얘기해봐. 우리 회장님 조식이가 조현범 회장님 예. 왜 그 이름 말은 못합니까? 조현보 회장이라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겨졌어요? 그럼요. 틀린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나중에 이 홍합. 차별이 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금속노조가 인원수로 약간 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항목 기준 차별 뭐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거 그 전까지는 정액 내지는 그냥 정률로 예, 고르게 다 지급했던 것 같은데 예, 예. 딱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 금속노조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점부터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그래, 맞아요. 같아요. 지금 뭐냐면 꼭 그 우리 인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HU 고문노조죠. 거기에서 22년 성과급 때부터 차별을 요구했어요. 회사에다가 차등 지급해달라고. 야 공실 많이 나온 사람들 돈 더 준 게 회사에서 옳다구나 하고 그러면 근무에서 빠진 사람들을 뺄게 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차별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산재자, 육아휴직자 이런 부분에서 빼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게 연차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내가 연차 수당을 안 받고 쉬겠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주휴수당과 연차 사용분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걸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번 얘기가 아니라 작년 얘기인데 대법원 판결 난 걸 안 주고 있었다가 올해 임금을 또 이 고문노조가 요구를 그걸 했고 임금만 하네. 계속 차별을 고문노조가 차별을 요구하고 회사는 그거를 재빠르게 들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금속노조를 와해시키려고 계속하는 그 과정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의견 있어요? 우리 실장님, 네, 실장님이란다. 저는 그러니까 저쪽 HU 노조가 첨단 신소재 노조가 요구해서 그런 건 아니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저쪽 노조가 폭투가식처럼 움직인다고 판단합니다. 거꾸로. 이제까지 그래 왔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인단협 때 우리 월차 폐지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제가 뭐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실제 그런 녹취록도 있으니까 뭐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삼으면은 충분히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답할 수는 있는데 월차 폐지할 때 그 회사 측 법률 대리인이 저쪽 교섭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예, 교섭안을 회사가 설명을 한다, 노동조합에. 그리고 현장에다가 조합원들한테 그거를 설득을 시켜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미 노동조합 임기를 포기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것도, 노조가 요구한 게 아니고 회사의 그런 계획대로 노조가 똑같이 노릇을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연차 팔아먹을 때죠. 월차 월차 팔아먹을 때 월차 폐지할 때 2.3%였나요? 3%였나요? 2.6%에다가 연차 팔아먹은 값으로 예. 받은 게. 아니, 전체 말고요. 예. 월차를 없애면서 2.3인가 얼마인가를 인상 효과가 이걸 줬어요. 있다고. 그래갖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고문노조 대의원들이 조회 시간 앞에 나와서 2.3%를 올해 올렸으면 내년에도 올라가고 하면 복리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2년 지나서 뭐 했어요? 임금 동결을 했어요. 회사는 이익 보고 있는데 박병국이 나가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어디에 동결하면 평생 복리로 임금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때 대원들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절차는 노동조합이 요구를 하고 회사가 들어주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통사임금 임금만 하는 회의인데 통사임금 소송 그 소급분을 요구를 했고 고분노조가 회사는 그 흔쾌히 들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금속노조에는 차별을 둔 거예요. 97%, 98%가 소송장인 금속노조는 소송이 끝나야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금속노조가 소송을 할 때에는 소송자에게만 지급하라고 소송한 거 아닙니다.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들이 현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임금을 체불당하고 노동의 가치를 폄하받고 있어서 이것을 되찾아주고자 소송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시켜주고 소급분을 해달라고 한 거지 모 노조처럼 차별해서 지급해달라? 이거는 노동조합이 할 일이 아니죠. 누가 봐도 노동조합이 할 수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게 오늘 쟁의였는데, 이제 쟁의를, 이쯤 했으면 쟁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쟁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들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 안 합니까? 아니, 기획부장인데. 아니, 저는 지금 이게 한타 자본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 좀 우물한 개구리 아닌가. 너무 이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단체 행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노동조합 있으면서 불과 22년, 23년, 이제 24년, 이게 3년 차인데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지. 여기에 묻혀가지고 쟁행위가 축소되고 노동자 활동이 축소되고 뒤로 물러나고 저는 이거는 좀 반대합니다. 어쨌든 간에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이 자본의 프레임을 돌파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92%가 넘는 쟁행위에 대한 찬성을 해주신 것도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우리 집행부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이 쟁행위는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사를 밝혀서 그 찬성을 찍으신 겁니다. 니네들만 싸워라 이렇게 하고 찬성 찍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길게 이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싸운다면은 반드시 한타 자본의 그리고 저쪽 노조하고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고 한타 자본의 이런 무노동 무임금의 프레임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의 뜻은 끝까지 서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가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살해야죠.
아니,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된다고 방금 하신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한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를 한 번에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는 뭐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오세창 대우는 저도 이번에 많은 조합원들이 투표해 주시고 이제 한 91.8%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이제 저희 진짜 얘기 92.9%요? 92.9% 예. 그래갖고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이 이제 저희를 도와주셔야지 이제 저희가 좀 더 쟁의행위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조합원들이랑 같이 하는 건데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갖고 힘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저는 그것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동지들 좀 같이 좀 하자. 예, 그렇죠. 다 뭐가 같이 됐든. 모여야지. 예. 라이언식 대우는 어때요? 우리 쟁이가 승리로 가는 길이 뭐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은 생각 안 지난 해봐요? 지난 저 대의원 대회 때 제가 뭐 이렇게 안을 내기도 했고 겹치는 안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의원이나 확대 간부들 대외 투쟁 차곡차곡 시작해가지고 많이 번져가는 분위기로 쟁의에 보단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이런 바람을 말씀드려보면 일부 그 얘기 중에 있어요. 전에 확대 간부 수련회를 하면서 그 확대 간부들이 분반을 나눠가지고 토론을 하고요. 그걸 앞에서 발표를 하고 좋은 안건들을 가지고 또 쟁대위회에서 다루자라고 얘기가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뭐 오수창 대의원이나 그 기획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할 때만이 힘을 쓸 수 있어요. 현장에 지금도 조끼조차도 잘 안 입고 다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 많습니다. 92.9% 쟁의 찬반 투표 가결 동지들 조끼부터 함께 입고요. 그 다음에 지회에서 앞으로 나오는 어떤 쟁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 결합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싸움 집니다. 지고 나면 회사가 또 우습게 알아요. 이미 아시죠? 가을에 감이 너무 잘 익으면 작대기를 한번 털어도 우두두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져서 다 고문우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회사가 우습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타 현장 노동자들을. 얘들 야 지금 씨발 해장국 사 먹여 뭐 겁주어 다 돌아간다는 거 안다는 거죠. 되게 얘들 이기적이야. 그냥 뭐 공출 잔업 이런 거 자유로 꼬셔. 당장 눈앞에 먹을 거 하나 던져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거짓이 아니라. 우리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좀 어쨌든 남은 동지들에게 금속노조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조끼부터 같이 입고요. 같이 싸웠으면 좋겠어요. 지휘에 행동 요구가 있을 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쟁의에 대한 얘기 그만할까요?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앞으로의 이제 한타 지회 투쟁 기조 방안하고 좀 맞물리는 건데요. 지금 차별되고 있는 연말 성과금 임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된다. 말하자면은 영업이익의 10%는 연말 성과금 지급하라라는 규정을 새로 내년에 단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조합원들이 단결할 때 그리고 저 고문노조로 돌아간 사람들도 우리 쪽으로 와서 같이 투쟁할 때 그럼 뭐 안 될 일이 없죠.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프닝처럼 윤석열 기억하십니까? 계엄령을 냈어요. 계엄령 내렸는데 국힘당이랑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 성공 안 했으니까 해프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해프닝처럼 얘기할게요. 너무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요즘 같은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주고 많은 피해로 벌써 만든 민주주의인데 그게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12월 3일에. 오늘 며칠이죠? 17일. 벌써 14일 지났네요.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이 있었고 국민들의 투쟁 과정이 있었고 아실 거예요. 막 국민들 거리로 막 뛰쳐나갔죠. 지금도 갖고 그런 힘으로 그런 힘이에요. 그런 힘이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두 번 쳤잖아요. 일주일 하울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퇴진이 가결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헌재가 남았잖아요. 예. 예상 한번 해보죠. 헌재도 6명이 전원 합의체로 찬성을 다 해야지 이제 탄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여기 주심 그 대법원장이 이제 이번에 오늘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알려졌잖아요. 한 명은 윤석열이가 직접 지명한 대법관이고 한 명은 옛날에 그 전 대통령이 그쪽 뭐라 그러지 보면은 우리가 좀 좌파 우파라고 좀 할까요, 그냥? 이렇게 좀 네. 진보적인 그쪽의 대법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전원 합의체라는 게 전원 찬성이라는 게 좀 약간 위험스럽긴 한데 이거를 어차피 그 청문회를 통해서 결정되기를 할 건데 아마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여당 목표가 하나, 여당에서 추천 자리가 하나 있고 야당 추천 자리가 2개가 있는데 그 대법관을 최소한 여당은 추천을 안 하더라도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올릴 수 있는데 이걸 한덕수가 안 받을 것 같다는 이런 뉴스를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알아요? 네. 어때요? 이거 예측해보죠, 이거. 한덕수가 안 받으면 바로 탄핵시킨다. 민주당에서. 덕수? 예.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고,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럼 올리고. 이차수 이제 경제부총리 예. 최상목이었던 예, 그 양반 그러면서 또 시간이 간다는 거잖아. 아, 이게 옛날에 박근혜 때가 91일 걸렸었나요? 그 헌재에서 판결 나는 것까지? 네, 이번이 뭐 얘기를 이렇게 좀 뉴스를 보고 해보니까 그때는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분류가 다투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내란죄라는 확실한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 그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당 추천 2명 올릴 때 헌재로 헌법재판관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30일 안에 다 통과시킬 거라고. 탄핵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총리, 한덕수. 네, 그렇게 아마 민주당에서 회기를 잘라가지고라도 아마 빠르게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뻥카? 경찰들이 윤석열 출퇴근 시켜주는 경찰들이 얘기한 뻥카.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뻥카가 뭔 내용이냐면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대통령을 호위하는 뭐 경찰 사이카부터 해갖고 막 경찰차랑 이게 뒤에 경비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 있잖아요. 검정차들이 막 같이 가거든요. 얘가 전날 술 먹거나 아이 몸이 귀찮아 일찍 나가기 싫어. 그러면 이거를 언론 아니면 유튜버들이 막 지켜보고 있었거든. 얘 출근하나 안 하나 몇 시에 출근하나. 그러니까 차만 보내요. 저는 안 가고. 그리고 저는 또 11시나 1시나 뭐 오후 뭐 5시에도 출근하고 지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술 먹으면 퇴근 또 지 마음대로 오고. 요 얘기 있더라고. 이게 상식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갖고 인터넷에 막 취했나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좀 아이고, 하여튼 빨리 퇴진해가지고 결과 나와가지고 대선에서 지금 정말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나라가. 그리고 저희는 노동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해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희가 어디 아파서 산재를 하려고 해도
예전에 석 달 정도 걸렸어요. 3개월. 근데요, 이게 정권 바뀌고, 모르겠어요. 좀 이제 그 일이 밀려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정권 바뀌고 공무원들이 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8달, 9달 걸려요. 금색 공장은. 근데 왜 이 부분이 우리가 당장 피해를 보면서도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누군데 나한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는 세금 잘 쓰이면 이렇게 만약 좀 들릴 수도 있어요. 세금은 계속 요율을 높이고 있어요. 세금은 멀쩡한 보도블록 까서 가야 돼.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데서 안 쓰면 우리 세금이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데서 세금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다 정치예요. 정치가 나 저 사람 좋아 맹목적으로 이게 정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하고 우리가 민첩한 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게 기업들의 법인세는 다 감면해주고, 오히려 우리 서민들의 세금은 더 올리고,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하는 이런 국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이하고 조현범이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성향이. 윤석범이는 거기 유린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되고, 조현범은 ES 경영 선포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동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임금서부터 체불임금까지. 지금 내일이면 또 횡령 배임으로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죠? 예? 누구죠? 조현범 회장. 회장. 근데 요게 뭐 회사 돈이 이 주식회사가 자기 것 마냥, 예? 자기 돈으로 그 회사 돈으로 슈퍼카 사고 이사하고 가구 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런 불법적인 경영, 이게 잘못된 거는 누가 바꿉니까? 본인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사원들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방조하는 사원들도 같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거를 고소고발해서 내일 재판에 가는 거고, 이렇게 거기 진짜 ESG 경영에 맞는 전문 경영인을 세워가지고 우리 회사도 발전시키고 우리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도 폄하받지 않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노동조합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현범 회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횡령 배임 건으로 재판 받고 그래도 구속됐다가 다시 나와서 또 재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보고 받아서 우리 사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장갑 집에 쓰려고 쇠를 잘라가지고 뭐 인삼 쫄대를 쓴다든가 이런 사소한 거를 가져가고 있어요. 민물이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회사가 뿌리 깊게 만연해 있구나 이게 이런 걸 한 번씩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가져간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요. 아마 이번 선거도 더 받았을 겁니다. 왜? 자금 공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다 알아요. 쇠 잘라가고 자꾸 가져가고 회사 물품들 빼돌려서 집안일 씁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자, 뭐, 더 하실 얘기 없죠, 여기에서. 우리 조합원 정치에 음, 좀 더 음, 관심 두리고 꼭 어느 선이 아니든 간에 또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방향으로 많이 가져야지만 조합 측면에서도 다들 그런 측면 조금이나 막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곳은 몰라도 일단 우리 한타 조합원, 동노조 조합 그래도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좀 더 관심 많이 가져. 그리고 지금 10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뭐 다 걷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유보금이 필요는 하니까 그래도 한 30% 걷으면은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지금 충분히 해결하고 났습니다. 임금이 높아지면은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면은 시장 경제 살아납니다. 이거는 정부가
아는데도 전형적인 저 좌파의 말이죠. 예. 어쨌든 우리가 예. 뭐 조금만 힘을 보탠다 생각하시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현 생활과 너무 민첩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우파는 낙수 효과를 합니다. 이명박 때 말했던 거. 내 손에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낙수가 안 와. 얘네들이 가라이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우리 밑으로 세게 하지를 않아. 그래서 뻥이다. 우리 좌파 형님 말 잘 들으시고 이게 맞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웅얼웅얼하고 있죠? 또 최근에 예, 뉴스는 아니고 개인 뭐 시사 채널에서 봤는데 저희 이 집회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철도노조 파업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방향으로 끝났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는 그런 부분 꼭 철도노조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나와 예, 여러 맞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장애인 말하면서 여성단체. 예,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예전 분위기였으면 방송에서 까고 공중파에서 까고 뭐 그냥 자기들의 그런 어떤 불편함 같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왜 그걸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런 그런 분위기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그런 집회 현장이나 그런 데도 많이 참석하고 만약에 그런 데서 개인적으로 발언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우리 회사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데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가 됐으면 그게 자유 발언 같은 것이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한다고. 그래서 즉석에서 이렇게 발언 신청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근데 계속 이어지거든요. 헌재 결정 날 때까지.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쟁의 활동 중에 보이콧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무차별적인 차별 대우를 감행하고 있는 거 기준도 근거도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적극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윤석열 계엄령은 국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영상에 찍히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이전에 막 북한에 드론 날리고 평양에다가 드론 날리고 그거 우물풍선인데 원점 타격한다고 미사일 작은 거 탄 쐈었는데 예전 같으면 북한에 대응했을 텐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도와준답시고 포탄 날리고 뭐 이런 과정 때문에 북한이 대응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김어준이라고 방송이 나실 거예요. 김어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또 얘기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최소한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국지전 전쟁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는 그걸 갖고 국지전으로 계엄으로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1번 목표가 거기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국회를 그냥 뚫고 들어가려고 한 거였던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이런 정신병 걸린 놈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행히 군인들도 많이 정신사고가 민주화되어 있잖아요. 지휘관 얘기한다고 무조건 듣지 않고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싸움이. 우리 한국타이어 노동자들도 우리 껴있는 시민들처럼 한국타이어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말 길게 됐었는데 이제 끝으로 뭐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마무리할게요. 자르래요. 네, 그래요. 다 같이 인사할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